책에서 건설사가 부도나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되려고 하던 것이 공사가 멈춘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우리는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은 갑자기 내 돈이 묶여 있고 또 그 계획했던 입주 날짜가 자꾸 미뤄지고 하면 그런 것들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 경제가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이 PF가 안 되고 또 PF가 돼서 건설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정작 땅값을 띄우고 부동산 가격을 띄운 하이레벨의 시공사들은 부도가 안 나고 있단 말이죠. 저 전국적으로 다니면 크레인 올라가야 하는 곳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브랜드가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맨날 보는 브랜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아직도 뭐 망할 리도 없고 역시 또 땅을 지금도 사고 있고 서울 시내 땅도 그래서 많이 사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건설사 시공사 부도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는 데미지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은행이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뭐 제2금융권 무너지고 또 우리 IMF 때 은행 망하고 문 닫고 맞아요. 부도나고 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데미지 있었습니까? 물론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국민들이 애써서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겨낸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걸 이겨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위기에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중서민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많이 끼면 결국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서민층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상층, 여기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정이 지난 몇 년간 있었죠. 특히 부동산 쪽에서. 근데 이제 아무도 그런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다가 한 방에 해결한 게 바로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걸 파월이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러한 불확실한 이 매크로 변수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변화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결을 좀 예상하신다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사실 일단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인데 지금 국외 요인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가 있어요. 수출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수출이 줄 거고 지금 삼성전자 뭐 수익 안 나듯이 그러면 벌어들인 것보다 나갈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되겠죠. 네. 그 분이나 그 기업의 직원들이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부동산을 그럼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은 나중에 살 수 있지만 회사는 망해지면 다시 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을 매각하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좀비 기업이 지금 18%입니다. 한 개 기업. 3년 동안 연속해서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0% 가까운데 이런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되면 그중에 10%만 문제가 생겨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나올 거고 경매물건이 늘어날 거고 그 시장과 이제 국외 요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하방 요인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시장은 1월에 규제 완화 대책을 풀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 힘이 이걸 이길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국내 요인조차도 이 힘이 자연스러운 힘이 아니잖아요. 그 억지로 약간 정책적으로. 네, 억지로 정책적으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던진 정책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총선이 딱 1년 남았잖아요. 우리 지금 촬영하는 날짜로. 1년 뒤에 총선을 정부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집값을 올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더는 풀어줄 게 없을 거라고 봐요. 카드는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총선 끝나고 던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미친 듯이 만약에 가을에 던졌다. 물론 집값이 지금 더 내려가면 또 던질 수 있겠죠. 막아주려고. 근데 이제 받치고 있으면 더 대책은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해외 요인은 분명히 하방 요인이 된 건 맞고,
국내 요인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해외가 망하든 저하든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집값 올릴 수 있잖아요. 사람도 늘고. 근데 우리 국내 요인도 지금 보면 PF 문제도 있고, 또 자산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 이분들이 주택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부담되는 선이에요. 아직도 지표상으로. 근데 특례보금자리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까지 풀로 해주는데 평균 한 2억 5천씩 받으셨더라고. 그분들이 5억까지 안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평균이 2억 5천이 아니라 저는 3억 5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분들도 이제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다 경제처럼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예전에 고전적인 레거시 미디어는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유튜브들은 팩트를 전달하는 데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MB 정부 때도 똑같이 던졌을 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2,000개, 그전엔 저점이 한 2,000개였어요. 지금 막 1,000 미치지만 서울이 2,000개일 때 한 7,000개, 8,000개로 바로 튀거든요. 3, 4배? 네. 그리고 막 6, 7개월을 갔어요. 근데 지금 3달째인데도 1,000에서 겨우 2,000 가 있잖아요. 그럼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또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도 3억에서 6억 사이, 1억에서, 그러니까 밑에 6억 이하 주택이 한 70%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이 물량이 빠지면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갔을 때, 10억짜리 살아온 분도 있고 나는 6억짜리를 사러 갔어.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고 싶잖아요. 식당 가서 사람이 많으면 먹고 싶고 다 비어있으면 맛이 없나라는 생각 드는 거잖아요.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고 자기가 11억, 10억짜리를 사러 갔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해외 요인까지 겹쳐져서 국내 요인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힘이 약하고 펀더멘탈이 해외 요인의 상승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누누이 연초부터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보수적으로 현명하게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뭐 해외 요인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 약간 정책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좀 해외 요인, 그 SVB 사태로 인한 네. 금융 리스크 네. 그 우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까지도 번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PF 부동산 PF 그 네. 부실도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IMF에서도 뭐 경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 이런 네.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빠르면 9월 전에 느려도 연말 전에 소식들이 좀 들릴 겁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 1금융권하고 메이저들은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몇 번 돌려봤어도 제가 가서 조금 재무제표를 다는 모르지만 대충 봐도 괜찮고 신용평가에서 나온 보고서들 또 한은에서도 보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모니터링 하느라고 보고서를 다 봐도 1금융권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장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이 금융권들 중에서 뭐 새마을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양박까지 뭐 작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조그마한 건설사들은 지금 다 정리하는 분위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넘겼잖아요. 작년 10월에 기억나시면 추경호 장관이 레고랜드로 좀 시끄럽고 막 좀 신용경색이 됐을 때 현장들이 돈을 못 구해서 파산 직전에 가니까 50조를 긴급하게 투입했단 말이에요. ABCP를 했는데 그 만기가 1년이에요. 그때 그러면 좀 큰 현장들 이런 데들은 이제 1년 뒤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옵션이 좀 걸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반응해 보려고 이게 국가에서 던지고 나서 1월부터 좀 금리가 좀 안정됐거든요. 그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전단체라 그러나요? 그 짧은 기간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땡긴 데들이 만기가 또 짧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규제 하나 던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나왔으니까 분양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억 더듬어 보시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 12월 이후로 별로 안 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안 했냐? 왜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원래 사업 계획에 잡은 그 가격으로 팔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럼 깎아서 팔면 팔릴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완판 현장에 보면 공통점이 기존 시세 좀 내려간 지역에 기존 시세보다도 다 저렴하거든요. 그 완판 나오는데 어떤 현장은 완패. 그냥 버티다가. 그럼 현장 입장에서 우리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야 이거를 좀 덜 남고 팔긴 너무 억울하고 막 머리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입장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PF 기관에서는 금융사, 우리가 말하는 증권사, PF 문제, 캐피탈 이런 문제, 거기서는 빨리 싸게 팔라 그러겠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면 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게 1, 2월 동안에 서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3월에 하려고 했는데, 3월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죠? 법안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홀딩하다 이제 더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4월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4월에 분양하고 나면 분명히 새로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를 현장들이 다 같이 낮춰가지고 한다면 시장이 앞으로 이 정도 가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현 기존 시세가 다 그 정도 따라가야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런데 고분양가나 예전 분양가, 사업계획성의 분양가를 유지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현장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현장마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하시면 본인 저기 동네 같은 데서 계산이 나와요.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중에서 분명히 타협이 안 돼서 분양가를 아슬아슬하게 했다가 완패되거나 미분양되는 데이 나올 거예요. 나왔을 때 줍줍이 붙어서 완판을 쳐주잖아요.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70%만 되면 천만다행인데 50%로 가면 이제 파산이거든요, 사실. 그 버티다가 돌아오는 ABCP를 차환을 못하면 만약에 새마을금고인데 자기가 죽겠는데 일단 뭐 회수해야죠. 그렇죠. 네. 경매라도 빨리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해야 금융기관에서 금감원에서 뭐라고 안 하겠죠. 이거 경매에서 돈이 들어오면 자본 구조를 맞춰보니까 버텨. 그럼 봐줄 거고.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부실 현장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전에 조금 힘들었던 현장들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버텼어도 만기가 되는 10월이 지나고 나면 터지겠죠, 뭔가? 돈이 많을 땐 부부도 좋지만 단점이 많아도 단점이 많은데 돈도 없으면 이제 싸움 나고 헤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 대외 변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파도는 좀 지나쳐야지 되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의 준비를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이미 뭐, 현장에서 이제 제 친구도 사업 시행자들이 꽤 계신데, 돈 빌려다는 데가 그렇게 많대요, 서로. 재작년에는 그게 아니라, 뭐, 땅 있으면 내가 살게, 막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겠죠, 조만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SVB처럼 어느 은행이, 좀, PF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할 때 뱅크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해요. 스마트 뱅킹의 역습이라고 확 맞아요. 빼면 거기가 그냥 PF하고 상관없이 물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정부가 잘 컨트롤해야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약간 뭐 대부분의 그런 현장들이 약간 분양가를 낮춰서 이렇게 네. 뭐 해서 완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가격을 그만큼 낮춰서 했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신 좋은 대로. 신호죠. 무주택자한테 좋은 신호. 무주택자.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신호.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 만약에. 근데 아니면 고분양가를 유지했을 때 분명히 지금 제가 갭을 보면 미분양이 많이 터질 거고 그게 말씀 주신 금융기관의 부실로 나타나면 심리가 또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간의 텀만 길어질 뿐이지 다시 또 하방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비슷하네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집값만 싸면 다 사겠죠. 네. 안 싸니까 지금 정책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해도 거래량이 많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그게 안 풀리면 사실 계속, 지금 시장에서 뭐 반등이다, 뭐 계속이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새마을금고 리스크다, 부동산 PF 부실 뭐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아직은 제가 보기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조금 이제 하락하다가 지금 살짝 좀 단기 반등이 살짝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2008년과 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요. 네.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그렇죠.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도 그때 은행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또 땜질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근데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는데 뭐 또 꽤 여러분들께서 뭐 2008년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유사하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거냐 안 나타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들이 지금 뭔가 경기 침체 쪽으로 계속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뭐 위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사실 뭐 그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나리오는 두 개인데 혹시라도 위기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을 할 거고 지금 그나마 좀 다시 좋아지고 있는 분양 시장도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런 미분양도 더 쌓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새마을금고 지금 연체가 지금 9%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F 대출 연체율이 지금 9%를 넘어섰다라고 얼마 전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시장이 22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22년하고 23년에 PF 대출을 더 많이 했어요. 그 전보다. 이미 시장은 꺾이는데 대출은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하락에 이런 PF 대출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붉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올해 여름이나 가을 정도쯤에는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네, 뭔가 한번 난리가 나든가 아니면 그냥 불안불안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상태를 좀 유지하거나